단을 받고 있어요. 원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다녀온 곳은 타데우스 로파 갤러리에 네. 다녀왔습니다. 우리 에밀리오 베도바 작가님 전시를 보고 왔어요. 이미지가 아닌 제스처가 당신을 공격한 바. 어떠냐? 이번 주 편집이 저라서 안 자르려고요. 이탈리아 추상화가인 에밀리오 베도바는 20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혀집니다. 베도바는 세계를 무대로 유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선보였던 작가이자 또 동시에 헌신적인 예술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베를린과 잘츠부르크 그리고 베니스에서 오랜 기간 교편을 잡았으며 미국에서 강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대담한 색채와 역동적인 제스처가 돋보이는 추상 문법으로 미술계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25년에 걸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그는 동료화가이자 절친한 친구 게오르그 바잘리치를 비롯한 후대 신표현주의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영향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의 경험이 작가의 예술적 발전의 핵심적인 촉매가 되었지만 그의 회화는 여전히 그의 뿌리인 베네치아의 근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건축, 색, 빛, 물, 심지어 도시의 모래까지 작품에 담아낸 베도바는 모래와 아크릴 물감을 혼합하여 마치 지형을 연상시키는 질감 있는 표면을 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도바는 화가로서의 생애 동안 회화가 신체적 퍼포먼스에 뿌리를 둔 인간의 행위라는 신념을 유지했습니다. 일련의 작품 위에서 색은 제스처를 구현하는 매개체로서 형태를 이루고 두터운 물감 위에 지나간 손과 손가락 흔적은 작가의 존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작가에게 각각의 제스처는 명확하고 의식적인 과정의 결과였으며 이에 대해 그는 내 작업은 구조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내 의식의 구조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넘치는 활력이 느껴지는 그의 매체 활용은 곧 인간 행동의 중심에 있는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충동을 드러내는 내적 추진력의 방출이었습니다. 작품들을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움직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감정과 제스처를 느끼셨는지도 무척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오늘 이거 어쩌지? 라는 그런 그림들을 좀 봤어요. 우리가 앞에 이제 봤던 전시들은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전시를. 저는 추상화만 이렇게 있는 그런 전시는 처음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어떻게 너무 난해했던 거 아니에요? 너무 난해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봤어요. 그냥 또 재밌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약간 뭘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난해한데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모든 게 열려있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에밀리오 베도바 이 님이 제스처를 이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스처라는 게 사실은 사람의 몸짓이잖아요. 사람의 몸짓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짓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림으로만 색으로만 나타내져 있었으니까 거기서 제스처를 어떻게 상상해야 되는지가 좀 처음에는 어려워. 보다 보니까 얘는 뭐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제스처가 상상이 됐어요?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했죠. 좀 재밌는 구석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계속 난해하다 하더니 어떤 몇 번째까지 보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왔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좀 약간 재미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림에도 제스처가 있을 수 있구나. 맞아. 저도 사실은 어려워가지고 계속 이게 뭘까 엄청 알고 싶고 해석하고 싶고 그런데 해석할 게 뭔가 어떤 모습 구상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약간 색깔하고 그 동작 뭘까를 생각하면서만
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는 느낌? 뭔지 모를 익숙함?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역동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얽히고 설키고 있던 그림들 그리고 뭔가 계속 덧입혀지고 한다는 게 어쨌든 진짜 조잡한 무언가가 저게 내 속이겠거니? 이 생각이 진짜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머릿속? 저는 약간 처음에는 무슨 동작으로 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했나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머릿속 생각, 내 마음속 약간 색깔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림을 봤을 때는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약간 천사도 살고 악마도 살고 막 나쁜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또 착한 내가 막 누르기도 하고 악마가 발현되기도 할 때 그 색깔들이 여러 가지 내 마음, 뭐 누르는 마음, 발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한 것 같았어요. 사실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객관화 잘하는데. 객관화를 한다고 착각하죠, 사람들이. 저 착각 안 했는데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내가 네. 생각한 거니까. 근데 객관화 된다라는 건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객관화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주관적이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순간 이성적일 순 없고 이성적이다라는 기준 자체도 무엇이 이성과 감성을 가르는가. 갑자기 궁금한 거. 뭐요? 그럼 타인의 시선은 다 객관적인가요? 타인의 주관 아닌가요? 타인의 주관이죠. 그렇죠. 그럼 네. 객관적인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다 모순이라고. 그러네요. 객관적이 있을 수, 자기의 틀 속에서, 자기의 기반 속에서의 객관이기 때문에 객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이게 그냥 다수가 세워놓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좀 이성과 그 객관화가 조금 이루어지는 게 힌트가 있을 뿐이지.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 절대적인 객관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규칙 같은 거를 만들 때 표현할 길이 없고 사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믿는 거죠. 내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게 이상적일 것이다. 이성적일 것이다. 그걸 믿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학습된 것들을 해석한 것에 대한 차이잖아요. 그게 참 많이 그럼에도 그게 다 다른 게 그치. 공통 내용을 학습했어도 받아들이는 그 깔때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스펙트럼 깔때기 그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천차만별인데 각자의 그런 살아온 환경 그다음에 뭐 내가 배운 것들 그거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값이 나오니까. 맞죠. 그러니까 참 난해한 생물들인 거죠. 그게 어쨌든 그런 다양한 제스처로 표현이 된 거였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그림이 막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림들이 주는 묘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약간 기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닥이 나무 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두를 신었는데 또각또각 소리에 맞춰서 걸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또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또 그 재료 사용한 것 중에 모래가 있었잖아요. 페인트 막 이런 거랑 그게 또 되게 신기했어요. 이 그림에 모래가 있나 없나 이러면서 왜 무슨 의미로 왜 했지? 신기하네. 그런 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야? 만약에 집에다가 한 점 걸 수 있다면 네. 어떤 그림 가장 오늘 거요? 네, 있어요. 있어요. 클로라고. 마지막 그 방에 쬐끄만 그림인데 네, 그것 중에서 어딘지 알겠다. 끝에서 두 번째. 노란색이랑 막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왜 안선태님의 소중한 공간에 그 작품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사실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림이. 근데 그냥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다시 잠깐만 보고 맞아요, 이거. 이거. 짓눌린 느낌? 피어오르는데 짓눌린 느낌? 을 방에 걸고 싶어요?
네, 짓눌린 느낌인데 짓눌리지 않잖아요. 짓 눌렀는데 짓눌리지 않아서. 아, 이 좋아요. 그림이? 네. 어떻게든 뻗어나가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이라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좋았어요.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저도 물어봐줘야죠. 어떤 작품이 제일 집에다 걸어두고 싶으셨던 건가요? 오늘도 하나만 해야 되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만 할게요. 아니, 보통은, 큰 작품, 같이 우리 봐서 알지만, 큰 작품을 보면은 되게 압도되는 느낌들이 또 있잖아요. 작은 작품보다는. 그래서 큰 작품들을 또 좋아하긴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집에는 또 그만한 공간이 있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좀 집에 걸만한 사이즈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또 큰 거에서 오는 감동은 크긴 크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상하게 사이즈가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 또 감정을 이렇게,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너무 교묘하게, 저 진짜 다른 것도 아닌데, 또 똑같은 작품을, 저도 이거를 집에, 제 방에, 한 피스 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제 의도를 가지고 자기 것만 다 말할 거 다 생각하고.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이고 제 안에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감정들 같은 거예요. 근데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초록색도 사실은 조금 이제 뭐 긍정적인 컬러기는 하지만 그냥 약간 이런 거는 내 안에 막 또 안 좋은 생각들 그런데 그러기가 무섭게 이게 막 문댄 것 같잖아요. 노란색이 긍정적으로 아니야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좋은 생각을 하고 예쁘게 바라보자. 그런데 다시 초록색이 튀어나와서 그렇지만 나의 오늘 컨디션은 그게 아니야. 화가 났어. 막 이러다가. 그런 엉켜있는 나의 감정들을 어디는 조금 더 문대져 있는 거는 그게 너무 치열하게 왔다 갔다 했던 거고, 어떤 때는 또 그냥, 근데 오늘 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아닌 대로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한없이 긍정적인 뭉터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 객관적일지 주관적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되게 날 것을 보여주는 느낌인 게 그냥 걸어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격정적인 무언가가 있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걸 보면은 또 너무 침체돼서 디프레스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또 있고 또 어떤 걸 보면 또 되게 몽환적이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뭔가 추상적인 감정들이 더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정들을 터치한다는 게 아마 제스처가 너를 공격한다, 덮친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저는 어쨌든 그 역사 같은 것들은 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왔을 것 같지만 오히려 감정적인 판단으로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그게 객관화됐다고 생각해서 그의 주관이었을 수도 있는 것들이 기록된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택된 역사가 있고 채택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고 맞아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저는 그게 왔다 갔다 됐다고 생각을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추상화도 이런 힘이 있구나.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거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어 하지 않던가요, 저? 그게 제스처가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건 재밌는 상상인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 과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 이게 추상화라는 게? 너무 과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예술로서 같이 받을 만한 선이 나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 것 같거든.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장이 되는 거겠지.